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진짜 돈 많이 뿌리죠. 엄청나게 뿌려대니까요. 표만 있는 곳이라면 그냥 내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혈세를 갖다 부어버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KDI 이름은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KDI에서요, 아주 독한 보고서 하나를 내놨어요. 국책연구기관에서 독한 보고서를 내놨다는 것은요,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뿌린 만큼 경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원을 뿌려도 절대 이런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국책연구기관이 이렇게까지 독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KDI는 어째 보면요, 오로지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경제에 관한 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 그 어느 때보다 대단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KDI가 발표한 코로나 추경액입니다. 지금까지 81조 7천억 원을 뿌렸다는 겁니다. 5차례에 걸쳐서 추가 경정 예산을 만들어서 81조 7천억 원을 뿌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뿌렸죠. 처음 뿌린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작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전에잖아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드리겠습니다 했던 그때 기억나시죠? 지금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는 이인영 대표가 그 당시에 광진을에 고민정 후보 지원 유세에 가서 그랬습니다.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표를 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게 저는 이상해. 진짜 이상해.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게. 아니, 고무신 돌리도 불법이고 막걸리 한 잔 사줘도 불법인데 이게 왜 불법이 아니죠? 참, 선거법 바꿔야 됩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거는 불법이라고 제가 뭐 생각을 해봤자 되는 건 아니고 법이야 합법적이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검권 선거잖아요. 돈 뿌려서 표 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뿌리기 시작한 돈이 지금까지 81조 7천억 원이라니까요. 81조 7천억 원. 엄청나게 뿌린 거죠. 그런데 돈을 이렇게나 뿌렸는데 말입니다. 돈의 효과가 없어요. 돈의 효과가. 돈을 뿌리는 이유는요, 어려운 사람들 생계 지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소비 진작, 소비를 더 높이겠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가득한 거예요. 소비를 더 높이겠다는 이야기가. 네, 모나토 에스프리님 감사합니다. 지들 선동할 때는 있는 대로 국가 빚을 지면서 국민들이 먹고 살려는 빚을 막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요. 네, 모나토 에스프리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요, 이 KDI가 발표한 이 내용이에요. 저는 용기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정부가 이러한 지출을 할 때 효과는 0.2원에서 0.3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독한 보고서거든요. 정부가 돈을 1원을 뿌렸는데 GDP 성장률에 반영되는 것은 0.2원이나 0.3원이었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뿌린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돈 뿌린 효과가 없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돈을 쓸 사람에게 뿌려야 되거든요. 적재적소에 돈을 써야 될 사람에게 뿌려야지 내수 진작 효과가 있는 건데,
그냥 마구 뿌리니까, 표중심으로 마구 뿌려대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야, 지금 돈 쓰면 안 돼. 경제위기가 또 올 거야 하면서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 그래서 그중에 쓰는 돈이 겨우 0.2원, 0.3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많은 돈을 뿌렸지만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결국은요, 재난지원금 자체를 정치적으로 뿌렸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지금 아주 독한 보고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너네 돈 뿌렸는데 경제효과는 아무것도 없어. 0.2, 0.3밖에 안 돼. 절반도 안 돼. 0.5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KDI의 홍장표,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위반한 당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제정책 실패의 핵심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원장으로 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반대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이런 썬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이런 썬소리가. 저는 대한민국 경제, 우리 국민이 진짜 잘 먹고 살으려고 하면요, 이런 썬소리도 받아들여야 되고요. 여기에 필요하게 권력보다는요, 권력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더 편안하게 살고 우리 국가가 더 안전하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이게 내로남불이 정치 아니에요. 가식이 정치가 아니에요. 위선이 정치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면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게 정치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20년, 30년, 100년도 집권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아전 인수식으로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화려한 말잔치로 사실을 감추고 그러면서 나만이 옳다고 하는 내로남불이 판을 친다면요, 여러분, 결국은 나라 부채는 점점 올라가고 국가는 베네수엘라 된다니까요. 베네수엘라, 대한민국 플러스 베네수엘라가 베네수엘라인데요.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빚만 늘어날 수밖에요. 빚만. 효과는 없고 효과는 굉장히 미약하고 거기에 빚만 늘어난다. 지금 빚 보세요. 올해까지만 가더라도 1000조에 육박합니다. 965조 9천억 원입니다. 965조 9천억 원. 1000조에 육박합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문제는 이 정도 됐으면 앞으로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정부가 재정 설계를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요, 앞으로의 정부의 어떤 경제까지 지금 다 망쳐놨어요. 법제화해서 더 이상 못 바꾸게 만들면서 빚이 계속 늘어나게 만들어놨습니다. 빚이 계속 늘어나게. 이게 더 못된 거예요, 진짜. 진짜 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독일의 메르켈 총리 뭐라고 했습니까? 아예 이야기를, 지금은 어려워서 빚이 집니다. 빚을 언제까지? 5년에 걸쳐 상환 다 하겠습니다. 갚겠습니다. 호주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빚을 풀면서 언제부터는 0으로 접근하게끔 중기적으로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하고 모두가 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거든요. 대한민국 없습니다. 이것도 KDI가 콕 집었어요. 어떻게 호주나 일본이나 독일은 재정 적자를 어떻게 감소시켜 나가겠다, 0에 접근하도록 하겠다 하는 계획을 발표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뭐하고 있냐?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빚만 늘릴 생각만 하지 도대체 국가의 부강은 꿈도 꾸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의 부강. 저는 그래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중요한 게요, 백성이 있어야지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나라가 있어야지 권력도 있는 겁니다. 백성이 지금 힘들어합니다. 나라가 어려워합니다. 왜 권력이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는가요? 건불 10년 하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하고 꽃은 열흘을 불지 못하다고 했어요. 왜 욕심을 내죠? 과욕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국민의 안위와 국민의 재산 보호를 또 국가의 부강을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